그래서 요거는 조금 큰 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아이진이고요. 종목 코드는 18549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28일 오후 1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아이진, 요 라인 깨고 내려왔네요. 44,000에서 45,000 구간 이제 좀 깨면서 오늘 내려왔습니다. 일단 어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여기 44,000원 구간까지 21선 깨고서 좀 내려온 그런 부분이 되겠고, 오늘 갭으로 또 떨어져서 여기 61선 부근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차트 보게 되면은 코스피도 뭐 1%대 빠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계속 추세가 내려오죠. 하락 추세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대충 한 이 정도 구간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좀 많이 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한 2% 가까이 120선 부분까지 그대로 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코스닥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런 구간이 되겠다. 물론 코스닥은 또 반등 다시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현재 흐름이 증시가 꺾였죠.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고, 뭐 오늘 아침에는 뭐 북한이 미사일 쏴가지고 대북주들 또 다 빠지고, 거기다가 뭐 헝다그룹, 중국의 헝다그룹 리스크라던가, 거기다 뭐 중국 전력난이 또 뭐 헝다그룹 리스크보다 훨씬 더 이제 글로벌적으로 영향이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천연가스 급등하면서 또 유가도 같이 조금 오르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또 에너지 대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시장 전체에 빠질 이유밖에 없고, 시장이 오를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죠. 유동성으로 지금까지 유동성으로 그렇게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유동성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래서 오늘 뭐 아이진 시장 영향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영향으로 받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제 쪽이 조금 움직였다가 백신 쪽 오늘도 크게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는 움직였다가 또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치료제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매수세는 매집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FTSE 편입 이후에도 계속 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가 최근에 계속 나가 있어요. 일단은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 잡히면서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요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 주가 상승에 BW 투자자 엑시트 오버행 우려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59만여 주가 내달 신주 발행, 사채권자는 560억의 차익을 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159만 주 엄청나게 좀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큰 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자린 투자자 뭐 그런 뭐 사채권자들 주가가 급등하자마자 이제 1년 만에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라 오버행, 이 잠재적 대규모 매도 물량 우려가 좀 있다. 그래서 제2회차 무기명시 이익권부 무보증 비불량 3호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 BW 투자자는 159만 주, 전체 주식수 대비 8% 정도 됩니다. 요거에 대한 신주 인수권 행사를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월 15일입니다. 지금 뭐 9월달 다 끝났기 때문에 보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2회차 B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20년 9월 거의 딱 1년 됐는데, 작년 9월에
표면 이자율이랑 만기 이자율 각각 0%. 이자가 없었던 채권이다 보니까 결국엔 시세 차익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의도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20억 규모 156만 주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1년 지나가지고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9월 18일부터 그렇게 권리 행사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당시에 14,000원대에서 또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그때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리픽싱을 해가지고 이 발행가가 14,098원이었는데 리픽싱 거쳐서 더 낮아졌어요. 1294원으로. 그리고 신주 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도 213만 주로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신주 인수권의 행사 금액은 총 164억. 근데 이 행사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행가 기준, 그러니까 리픽싱 해가지고 1294원이죠. 1294원 곱하기 159만 주에서 164억으로 계산을 했는데 현재 주가가 4만 원대죠. 4만 원대이기 때문에 요거에 곱하기 4배 하게 되면은 거의 뭐 600억대 그 정도의 물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커요. 그래서 미행사 신주 인수권 증권 잔액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거 행사하고 나서 남는 거는 56억 54만 주 정도가 되고 있고, 이거 근데 콜옵션 물량이 43억에 달한다. 그래서 이런 BW 투자자인 한양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은 1년 만에 일부 10억가량 잔액을 남기고 대부분 엑시트에 나섰다. 그래서 현재 종가 24일 종가 기준으로 45,850원. 행사가보다 이제 4배 이상 높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자린 투자자들은 거의 뭐 4배 시세 차익을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730억 정도, 거의 700억, 700억 정도의 물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큰 부분이 되겠고, 요거는 좀 큰 리스크입니다. 큰 리스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다 보면은 10월 15일이죠. 뭐, 요거가 10월 15일 요거 앞두고 이제 우려감으로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막상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시 또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요거는 리스크입니다. 10월 15일까지, 10월 15일에 행사하는 거. 이제 이렇게 좀 행사해가지고 물량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렇게 좀 대규모 물량들, 뭐, 저런 뭐 BW 물량뿐만 아니라 뭐 CB 물량이든 혹은 뭐 보호예수 물량이든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면은 개파락합니다. 개파락 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물량들을 다 해소를 시키고 나서야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게 좀 해소를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많은 물량인 부분이죠.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159만 주, 159만 주고 현재 그 시세를 넣게 되면 거의 한 6, 700억 정도가 되는데, 6, 700억 정도가 되는데 요거를 단기간에 좀 해소시키기는 좀 어려운 물량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빠졌다가 뭐 10월 15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빠졌다가 다시 이거 해소할 때까지 힘을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상당히 큰 리스크예요. 요게 공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떴었는데, 요거를 제가 체크를 못했었네요.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하고 떠가지고 신주인수권 행사 이렇게 떠가지고 그동안 그냥 뭐 추가 상장은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스톡옵션 물량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요건 뭐 나와도 1, 2만 주 이렇게 나온다 보니까 이런 거 나와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
움직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클래스가 다른 게 거의 160만 주죠. 159만 주. 160만 주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좀 단기간에 갑자기 크게 하락이 나온다. 요건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뭐 오랫동안 그냥 기다리실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이제 좀 차트적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일단은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60일선을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60일선 지금까지 웬만해서 안 깼습니다. 웬만해서 안 깼고 지난번에 한번 깨긴 했었지만은 결국에 다시 바로 다음날 반등 주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지켜주는 편이 좋습니다. 지켜주는 편이 좋겠고 지금 이미 날짜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악재가 나올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접근하기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물론 좀 단기적으로 좀 크게 빠졌다가 요게 한동안 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거 물량들 다 해소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뭐 다른 요 물량들을 먹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먹으면서 갈 수 있긴 한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은 좀 힘들어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힘들 거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그래도 좀 버티실 수는 있겠다. 그 전부터 뭐 버티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뭐 지금 시장도 많이 좋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살짝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60일선을 일단은 뭐 짧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깊게 보실 분들은 이제 4만 원대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만 원 라인은 그래도 지켜줬었죠. 뭐 살짝 깼다가 다시 바로 올라와 주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지금 여전히 요 구간이 다시 또 저항으로 될 겁니다. 44,000에서 45,000 구간. 다시 저항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다시 저항으로 또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살짝 좀 어려워진 그런 상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같은 경우 지난주에 좀 올라와 줬었는데 이번 주 이제 뚫어 주려다가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살짝 빠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현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최소 뭐 3주선에서 5주선 위에는 올려놔 줘야 조금 괜찮은 그림이 나와요.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은 요런 패턴은 이렇게 좋지가 않은 부분이죠. 요런 패턴들 좋지가 않은 부분이 되겠고 여기서 조금 올려서 갖다 놔 줘야 얘네들을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끌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돼서는 이제 차트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때는 이제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저거 나오게 되면서 차트가 깨져버려요. 그 신규 상장주들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들 보호예수 물량 풀린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개파락 막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리스크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살짝 어려우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봉 같은 경우 이번 달 이제 내일 모레 해가지고 이틀 남았습니다. 일단 이번 달 그래도 잘 버텨준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일단 다음 달 이제 뭐 반등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버행 이슈 요거 큽니다. 요거 큽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월 15일 인데 그 전에 이제 매도를 미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이틀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나올 수가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유상증자 그런 물량들도 마찬가지고 이 상장 공시가
상장 공시가 3일 전에 뜨거든요.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전에. 그 뜨는 이유가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리 그 권리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좀 미리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다. 결국엔 그러니까 10월 13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조심하셔야 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13일 뭐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안 나올 수도 있겠고 13일에서 15일 다다음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입니다. 다다음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 요 구간 요 날 조심하셔야 된다. 요 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진 일단은 지금 악재가 있다고 예정되어 있는 악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현재 물량이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뭐 매수세도 잘 받쳐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단기적인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나와 있죠.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공지사항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전에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그리고 금일 국내 증시에 대한 그런 시황적인 부분들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전 준비를 하고 장 시작을 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과 얼마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일날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AP 테마주 검색기.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이렇게 있고요. 이런 테마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주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